자, 반갑습니다. 1월 5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주린이 성장님, 레드골드님, 골든반님, 붉은홍시님, 나미로우님, 슈퍼개미님, MM님, 일조원님, 거북이 소나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도 어서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이요, 형주님, 뻐로님, 뻐러 예쁜 여우님, 네, 김재남님, 여수토박이님, 유영일님 어서오시고요. 네, 박실빈님 반갑습니다. 정상원님, 그리고 행복한 통장님, 구자섭님, 패밀리 피싱님, 여종성님, 송현님, 그리고 시골집 아빠님, 핸드폰님, 문영민님, 상위 10%님, 원태호님, 여의도 가자님, 박순희님, 백호님, 해바라기님, 양영숙님, 사업 성공 동기부여님, 강원도님 어서 오시고요. 내일은 주식부자님, 시베리안 허세님, 풍림부자님, 부자 마덜님, 화수부님, 마이드림님 반갑습니다. 들꽃님, 장기수님, 부자오빠님, 한호아님, 염소양님, 김베드로님 반갑습니다. 양봉업자 팜스통님, 행복한 부자님, 빨강망토님, 청산유수님 오랜만이에요. 긍정의 힘님, 전미정님 반갑습니다. 도채호님, 둥천사님, 별빛님, 해피정님, 미소돔님 어서오시고요. 찬찬찬이님 오늘 많이 오셨네. 왜그러지? 상투실형님 간만에 요즘에 자꾸 늦으시고 아예 지각하시고 말이야. 네, 오늘 빨리 왔네요. 서희아님 어서오시고요. 화웅기님, 모카골드님, 윤영숙님, 황마소님, 박선태님, 선우님도 어서오시고요. 도도왕비님, 졸졸졸님, 대박성경님, 나요님, HSJT1126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반가워요. 이거요, 눈이 조금 왔어. 그래, 눈. 이게 보여? 이게 보이는구나. 네. 세월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네, 올해는 나이를 안 먹지만, 네, 세월은 비껴갈 수 없어요. 27 정도면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브릿지, 그렇지, 힙합을 좀 해가지고요. 요, 오늘은 주식이 올랐어. 요. 유동신님, 미르나마님 어서 오시고요. 이준기님도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 고등학교 때 머리가 반백인 애가 있었어요. 그런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는데. 그럼 그래도 있어요. 네, 김진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체력별님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추석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은요, 흐름을 따라가야 수익도 나고 회복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너는 나의 꽃님 어서 오세요. 네, 심석고? 심석고가 뭐예요? 몰라. 네, 그런 건 몰라요. 네. 흰머리 뽑지 마요. 돈 많이 나가. 그 뭐 개당 10원씩 줘야 되잖아. 뽑아주는 사람한테. 흰머리 뽑으면은 그 머리 빠박이 됩니다. 머리가 다 뽑혀 나가는 수가 있어. 절대 그냥 하얗게 놔두세요. 그렇게 늙어가는 거야. 자, 오늘 시장은 어땠어요? 뭐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뭐 계좌 엉망이에요 뭐 이런 분들 계시던데, 자, 계좌가 엉망이신 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장 좋았고요, 오늘도 장 좋았어요. 나쁜 건 누구요? 나쁜 건 2차전지밖에 없어요. 네, 2차전지만 나쁜 애들이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그 다음에 뭐 개별주적으로 보면은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 좀 있었죠. 뭐 그런 것들, 뭐 특별하게 자기들이 재료가 좀 나빴다거나 단계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정도 아니면은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면 올랐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월 2일날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하고 리오프닝 쪽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오늘 나 이거 정말 맞는 얘기 맞습니까? 네, 그 일경투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일경투자, 경이 뭐야? 일경? 네, 조담의 경 아니야? 두바이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건설주도 미친듯이 쳐 올라가던데요. 시간에선 다 내려갔어요. 시간에선 다 내려갔는데, 야, 그래요. 뭐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으니까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자꾸 그 지역에 그렇게 그런 투자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걸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지금 사우디나 이런 쪽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석유만 가지고 팔아먹다가 이제 석유 자원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직은 많이 남았을 텐데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걔네들도 생각하고 있겠죠. 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석유를 꺼내면서 돈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해. 그러다가 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람보르기니를 막 그 길에다 버리고 간대. 왜? 기름 떨어져서. 주유소 가기 귀찮아가지고 타고 가다가 네 그 기름 떨어지면 그냥 애쉬 그 딴거 타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그런가? 네 그런 데 가서 하나 주워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서도 오세요. 네 뭐 근데 그 오일머니가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끊어지면 어떡하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앞일을 생각해야 돼. 그 언젠가는 자원은 유한하니까 끊어지게 되어 있어. 그때가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가난한 나라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이 그 오일 머니를 가지고서 막 그냥 네 투자를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이 후반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수입원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뭐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내 돈을 벌고 해요. 근데 내가 경제 활동을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 활동하다가 아우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으면 억울할 거 아니야. 뭔가 즐길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내가 뭔가 써야 될 돈들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찾았을 거 아니에요.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 땅도 있었을 테고요. 뭐 그 다음에 예금 적금 또는 뭐 그 마늘밭에다가 돈도 좀 묻어넣었을 수도 있고요. 금물 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있을 테고요.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근데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식의 장점은 뭐예요?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10만원도 괜찮아 20만원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즘에 코인에 그 젊은 애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냥 그 푼돈으로 재미 보다가 그냥 막 영끌해 가지고 막 목돈 집어넣어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그렇게 욕심만 안 내면 되죠. 조금씩 네 한 달에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어때 그렇게 모아가지고 네 꾸준하게 뭐 10년 20년 지나면 그거에 몇 배는 튀겨져 있을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이 투자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야. 목적. 나는 이걸로 생활비를 벌겠다. 난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 난 이걸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다 벌받아요. 주식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편안한 노후. 내가 안정적인 네 그런 어떤 경제활동이 끊어진 이후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10년 20년 딱 세워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혀 조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천천히 성장할 종목들 사가지고 잘 묻어두는 거. 어디서 보니까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에 그 투자 방법을 바꿨대요. 외국놈이야 외국놈. 투자 방법을 바꿨대. 뭘로 바꿨느냐. 절대 안 팔겠다. 절대 안 팔겠다. 왜 그랬을까? 절대 안 파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래요. 이 사람은 적정 주가에 그 저평가된 주식을 사가지고 적정 주가 때 파는 매매를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사가지고 그냥 묻어놓겠다. 그런 쪽으로 그런 전략을 바꿔간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 성공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거기서 네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길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저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지는 같은 거죠. 돌아가느냐 직진하느냐 뭐 슬금슬금 놀다 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막 어제 올라가고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오늘 탁 갭상승하니까 바로 사야 되겠다 이 얘기 하시지만 아침 시황 들으신 분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좀 가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갭으로 뛰어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신고가 상황이었다 그러면 오늘도 더 강하게 올랐겠죠. 근데 저항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항하고 가까워져.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꼭 생각해 보세요. 네, 부부가 이렇게 한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이렇게 어쩌고 하다 보니까 돌아 누웠어. 아내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 누웠어. 같이 얼굴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뭐야 그러면서 이제 멀리 떨어지는
그죠? 가까워지면 일단은 안 되는 거야. 네. 네. 뭐야? 그러면서 또 떨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저항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먹고 싶은 생각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매도를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비명은 지르지 말자 인간적으로. 거기에 딱 돌렸는데 뭐야 막 그거는 하지 말고 아씨 그 똥 씹은 표정으로 돌아서는 거는 용서해 줄게. 그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같이 아씨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싸울 거 아니야. 에이 참나. 저항이에요 저항. 근데 남자는 N극이고 여자는 S극 아니에요? 뭐 어쨌든 밀어내지 않습니까? 네. 아니지 뭐 같은 N극이 되는구나. 같은 N극이 돼. 남자는 남자 여자도 남자가 되죠. 네 결혼하고 좀 지나면 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거지. 네 N극과 S극은 연애할 때지. 네 아무튼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전화와 뭐하냐 왜 안 들어오냐 죽을래? 그럼 네 들어갈게요. 그 뭐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또 불러드린다고. 시원하네. 그리고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옆에서 간침대 누울라 그러면 또 뭐야 저리가 뭐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그냥 길에 뻗어 있으면은 전화해갖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옆에서 같이 하려고 하면 꺼져 소파 가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항상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네.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상 저항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올라갔을 때 저항이 얼만큼 가까워졌나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네 가까워지고 있으면 조심하세요. 왜냐면 거기서 매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KB금융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은행주 뭐 월요일날 사신 분 있어요? 월요일날 못 샀겠지? 화요일날 이럴 때 사도 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 지금 막 그냥 쳐 올라가요. 쳐 올라가는데 이거는 정책이 들어갔어요. 은행주들의 정책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주들은 뭐 아시겠지만 배당락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배당락을 심하게 받았지만 이 배당락에 대한 부분은 해소를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를 공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배당락 되기 전에 차익 실현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배당을 받겠다 싶은 사람들은 배당락 감안하고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 기대를 해보던가 아니면 아예 배당락 끝나고 나서 밑에서 돌아설 때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리가 이번 연도 계속 올라가요.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제 아무리 미국에서 금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도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해서 부동산 뭐 그런 규제를 투자 규제를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대출금이 늘어난다. 여기다가 애들이 뭐 했어요? 실적이 높아지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 배당 많이 줄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대 금융 일단 그 가장 큰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신한지주부터 해서요. 근데 나는 KB금융이 제일 좋더라. 네. 은행주든 뭘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올라가면서 배당 받았지.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나와버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먹고 알 먹고. 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남길이 저한테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남길이를 저한테 에이, 저보다 잘생긴 말이 됩니까? 남길이는 안 돼. 네. 아무튼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은행주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은행주는 그럼 언제 파시면 좋을까? 올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세요. 올 상반기까지는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뭐 비중이 많아졌다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은 수익권 들어가면은 비중 들어간 만큼 빼세요. 그래가지고 안정감 있게 대응들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 덜 올라온 것도 있죠.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빠르게 돌아서서 회복이 될 거라면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권으로 매수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죠. 뭐 우리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네. 은행주들은 다 괜찮아요. 네.
우리 금융도 그렇고 뭐 보험주도 나쁘지 않죠? 네, 보험주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뭐 호텔신라 이런 거 오늘 신고가예요. 네. 뭐 중국 애들이 뭐 난장판 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다고 하지만 네, 일단 흐름은 좋습니다. 왜?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흐름이야, 흐름. 그냥 따라가는 거.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 멀리 있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눈앞에 보이는 당장 좋은 게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등기호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네, 성투사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이 쳐줘야 돼요. 많이 한 대여섯 개 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남길 이렇게 해줘야지. 뭐 어디 지금 나오고 이거 뭐 네, 그래? 네, 그죠? 네, 남길이 안 돼. 네, 옛날부터 안 됐어요 저한테. 네. 요즘에 웬만한 뭐 누구? 다 아웃이야.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요즘에는 뭐 정책적인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건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뭐 그 뭐 전기요금 이런 것도 한전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답답해 있었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애들이 정책이 들어가든 뉴스가 들어가든 했을 때 올라가는 거지,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이런 게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예요.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변했을까?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변할까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테슬라 이게요 12% 내리고 5% 올랐거든요. 근데 이 12%가 내릴 때 그걔 누구야? 돈나무 언니? 캐시우든가 걔 있잖아요. 걔가 여기서 17만 주를 담았다면서 샀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운영사에서도 지금 뭐 과매도다 어쩌다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사라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자, 뭐 많이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캐시우드가 코인으로 엄청 손해본 거 아시죠? 박살났어요. 근데 테슬라를 그렇게 사들였다. 어우씨, 과연 괜찮을까? 얘가 이번에 망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얘가 이번에도 테슬라로 망하면 쫓겨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뭐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위협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테슬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죠. 2차전지만 떨어졌어요. 2차전지만.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네. 이거 2% 내려갔죠? 그 다음에 누구요? LNF 뭐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네.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 추세가 지금 하향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등이 나가도 굉장히 약하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들은 어차피 올라가도 재미없고요. 내려가면 힘든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가면 돼요. 오늘 2차전지 있는 계좌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계좌가 있다라면 2차전지가 없어. 그렇다면 난 괜찮지. 뭐 은행주 있다거나 리오프닝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오늘은 계좌가 나쁘지 않았어. 네. 오늘은 뭐 시장 자체도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뭐 계좌 상황은 뭐 오버하신 분들 1% 올랐다고요? 네. 0.5에서 네, 1% 정도는 다들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떨어졌다. 계좌가 떨어졌다. 손해가 더 커졌다. 그러면은 이거 고민해야 돼요. 나한테 뭐가 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닐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릴 때는 조금 내리고 올릴 때 많이 올리기 때문에 계좌는 시장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계좌는 점점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많이 티가 나지 않아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매집이 들어오거나 보세요. 주가를 퉁 떨어뜨리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2% 올랐어요? 그래, 그 정도 올라가면 뭐 왜 이렇게 오버했어요, 성현님은? 네. 아무튼 올라가면 좋은 거지 뭐. 네. 이게 아주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으로 쭉 기어 다닐 때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종목을 잘 골라서 대응들을 해주셔야지 돼요.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져 있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올라갈 주식이야. 그러면 거기다 더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뭐 신규 종목 막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추가해 가지고, 왜냐면 지금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썰린다고. 내려갈 때는 썰려요. 그러면 종목수가 많아지면 여기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잘 가는 주식 팔아가지고 못 가는 주식 더 산다거나 뭐 종목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전부 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괜찮은 것들 위주로 더 사주시면 돼요. 나쁜 것들은 잘라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잘 움직일 건지 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기관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개인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기관 외국인이 조금씩 파는데 더 꼭지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도망쳐야 되나? 이거 질문거리가 안 되잖아요. 왜? 매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도는 끝났다 싶을 때요. 네, 끝났다 싶을 때요. 당연히 홀딩이지. 왜? 개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놓고 있어.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냅둬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일선을 따라간다. 그러면 5일선 깨지면 팔아야지. 근데 이게 5일선과 21선 같이 끌고 올라간다. 그럼 21선까지 봐주는 거고요. 데드크로스 나오면 매도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매도는 뭐 별거 없어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저항대에서 물량 터진다. 뭐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다. 이런 거 아니면은요. 대부분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5일선 이탈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니면은 매도 안 하셔도 돼요. 미리 예측하고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우 데이터 되는 거야. 네, 다우 데이터. 이거는 우리가 100% 넘게 나와서 팔아먹은 거지만, 내가 여기서 그 얘기 했지. 이거 데드크로스 나올 것 같은데? 젠장? 그러면 팔았잖아요. 그러고 또 쳐 올라간, 데드크로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아,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걸 잘 버텼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다니. 왜냐면,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작살이거든. 근데 어차피 100% 넘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지만, 뭐, 올라가는 거 우리가 배합할 필요 없어요. 네. 아이고, 배야, 씨. 네, 배합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 항상 힘들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요? 종가입니다. 종가. 네, 종가.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0%면 원금 빼내고 나서 상황 또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꼭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데이터 센터 요즘에 난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무슨 데이터 있는 거 오늘도 막 시간에 상한가 나온 거 전부 다 데이터 되는데, 네, 데이터. 뭐 그 예전에 카카오톡 뭐 거기 뭐 어디 카카오 불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뭐 데이터를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우 데이터도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잠깐 있고. 그래서 데이터 붙어 있는 애들이 요즘에 잘 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그것도 있었잖아요. 저 누구지? 그 무인기 넘어오면서 그 코콤이었나요? 네. 뭐 이런 애들은 뭐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드론 부대 이것도 전부 다 뭐 데이터 연결되는 부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안 뭐 이런 쪽. 네. 근데 뭐 드론 부대 뭐 글쎄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따라간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5일선 나 기다리면서 갈래? 그러면 안 팔아도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음봉이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크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윗꼬리는 달렸는데 음봉이 길지도 않고 거래량은 나왔지만 상승돼 있고 양봉이고 뭐 이 정도면은 또 버틸만 하죠. 그럼 5일선 깨진 적도 없지. 그럼 일단 들고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매도를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21선과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포인트가 딱딱 맞아요? 딱딱 맞아요. 꾹꾹 들고 가시는 분들은 5일선하고 21선 데드 나올 때 팔아먹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의도 가자님 계좌 다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오, 이거 봐라, 몇 프로 빠졌네? 네. 괜찮아요? 그러면 되는데. 네. 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장이 빠진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2차 전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은 못 듣고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막 뭐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막 박살나고 있어. 완전히 뭐 여긴 저거 올라가요, 저긴 잘 되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도 주가가 막 계속 박살나고 있어. 그러면은 방송을 못 듣는다고. 왜? 방송 왜 못 들어요? 내 2차 전지가 좋다는 이야기 하는 쪽에 가서 들어야지. 이 방송 듣고서 2차 전지 다 끝났어 8월 이러고 있는데 그 방송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죠. 2차 전지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팔지는 못하겠고 어쩜 좋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뭐 지금 더 사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서도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우리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한번 회복을 시켜볼까, 어떻게 한번 잘 해볼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지금 우리 부자 오빠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 뭐 기관 매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뭐 그 매매에 따라 가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어느 때 중요하냐면 시장이 이게 추세를 돌릴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방향이 바뀔 때라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이 나타날 때라든지 이렇게 지금 내가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런 것들은 일단 참고용이고 아주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항상 매수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놓고, 그죠? 잡아놓고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자, 시장을 어떤 전반적인 관점을 볼 때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막 진짜 무너져가지고 막 이 얘기는 몇 번째 질문 던지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되겠지. 만약에 북한에서 진짜 뭐 이렇게 뭐 큰 뭐 곡사포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뭐 전역을 사정거리에 놓고서 막 핵탄두 해가지고 쏠 거다. 생각해봐요. 핵탄두 쏠 거다. 그럼 뭐 주식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죽어요. 네. 주식을 갖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그럴 일은 있을 일도 없거니와. 그죠?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만 나오면은 그냥 막 들썩들썩하고 막. 방산주도요. 뭐 있어요? 현대로템 이런 거? 방산주 뭐 요즘에 계속 떨어지는 이유?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전쟁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막 더 번지고 확전되고 막 그래서 무기가 계속 팔리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 팔렸어. 일단 팔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젤란스키가 미국에 가가지고 2조 원의 군사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푸틴이 그 다음날 바로 뭐라 그랬죠? 전쟁을 끝내고 싶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뭐 점령한 땅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겠죠. 하지만 전쟁은 더 확전되거나 뭐 여기서 뭐 더 심각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기네 나라 수복하고 그냥 끝 이러면 되는 거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가지고 뭐 확전시키는 이거는 서방 국가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끝낸다. 그러면 러시아는 뭘 해줘야 돼요? 이 전쟁 그 복구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끝내자, 뭐 협상하자, 뭐 이런 식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막 국뽕이죠. 국뽕이 차오른다 해가지고 막 그 무슨 자주포나 이런 거 막 지금 폴란드나 이런 데 많이 갖다 납품하고 뭐 전투기 납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팔면 끝이지.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에서는 무기 잘 안 팔려요 원래.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팔린 건 좋아. 그 다음에는요, 반영됐으면 내리는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가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쯤 되면 됐어, 차익 실현 들어간다고 그랬죠. 차익 실현 재수없으면 공매도도 달라붙을 수 있고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더 크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만약에 위쪽에 달라붙던 개미들을 떨구기 위해서, 개인들을 떨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라 하더라도 주가가 무식하고 살벌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로 끝난 거다 하더라도 위에서 한번 그냥 뭐 물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추세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추세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쁘거나 그러지 않은데 재미없는 거지. 지금 개인들은 그거 보고 달려 들어갔는데 단기에 뭐 더 갈 것이다 막 그 왜 이런 붐이 있잖아요. 네, 붐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봐요. 뭐가 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뭐 몇 조 원 터졌다, 뭐 우리나라 무기가 뭐 팔린다, 뭐 엄청나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미친다고요. 왜 미쳐? 왜 미쳐요? 내 거는 지금 안 가는데 쟤는 잘 간다 이거야. 그리고 더 터진대잖아. 그럼 거기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가는 거 팔고 그때 넘어가게 되죠. 근데 꼭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가진 그놈이 진짜 괜찮은 놈이에요. 근데 그놈을 팔아. 쉽게 얘기해서 하이닉스를 팔아치우고 삼성전자 팔아치우고 넘어가는 거야. 네. 우리가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게임주 넘어갔다가 망하지. 게임주 망하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또 망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점에서 자꾸 따라다녀요. 좋은 뉴스만 자꾸 들으면서.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려야 돼. 귀를 막으니까 눈으로 보지. 오? 눈도 막아야 돼. 눈도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좋으면 나를 한번 때려봐. 이렇게 입을 또 입도 막으면 다 꼬매버려야 돼요. 삼원금천이라고 하죠. 삼원금천. 네?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고 그냥. 네. 안경은 두 개예요. 이거는 돋보기입니다. 27살이 딱 쓰기 좋은 돋보기요. 자, 여러분, 시장은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변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소름 돋는 것들 많잖아요. 자, 기관놈들이 왜 그렇게 팔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자, 그리고 제가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기관놈들이 왜 금융투자가 왜 그렇게 팔아쳐먹는 걸까? 응? 왜 그렇게 팔아쳐먹는 걸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팔았을까? 외국인들은 왜 매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자, 우리 시장 요거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걸 미친듯이 팔아먹었을까? 처음에는 딱 보니까 배당락인가 보다, 당연한 거지 뭐. 그래 하루 정도 더 나올 수 있어. 근데 또 빠져. 이 새끼들 봐라 뭐지? 근데 여기서 뉴스가 딱 나오면서 내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소름이 쫙 돋잖아. 뭐가 나왔어요? 반대 매매 완화 조치가 끝났어. 그 저는 월요일날 주가 빠지고 화요일날 주가 떨어지고 할 때 되게 의아했어요. 뭐지? 반대 매매가 왜 나오지? 투매도 아닌데? 투매도 아닌데 반대 매매 왜 나오지였어. 한 달 내내 주장창 빼고 나서 때려버리니까 증거금 부족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동안은 완화 때문에 달랑달랑 버티고 있었는데 자 이거 죽이자 이거죠. 죽여요. 요때까지 나왔어요. 요날까지 수요일까지 반대 매매 나왔어요. 27입니다. 네. 반대 매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안 나왔어. 오늘 보신 분은 아시죠? 오늘은 반대 매매 안 나왔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반대 매매 나올 거 다 나왔네. 그러면은 기관놈들 팔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팔았더라고. 기관놈들이. 그래도 오늘도 팔긴 팔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 애들이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니까 야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버티고 있었던 이유도 나올 수 있어요. 반대 매매 나올 때 쌀 때 받아먹으려고. 아니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이닉스를 말이에요. 털었어 여기 요날 털었다 이거야. 이거 7% 8% 올라갈 때 이거 따라갈 수 있겠어? 못 따라가지. 못 삽니다 이런거. 삼성전자가 5% 올라가는데 이거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지. 그냥 이거 뭐 그냥 쉬운 예예요 그냥. 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5% 올라가는데 이거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지. 못 사요. 못 사.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사들이는 거죠. 근데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세제 혜택이 빵 하고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호재다, 이 업종에게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놈들이 이걸 알고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 아니냐? 알고서 이렇게 주가 떨어뜨린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2차전지 봐봐요. LG 에너지솔 얘네들 잘 봐봐요. 이 불패라고 그랬잖아. 너무너무 좋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손해볼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왜? 요 밑에 보면은 공모 가격 30만원이에요. 다다음 주인가 풀리죠? 네. 언제 팔아도 수익이야.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만 죽는겨? 꼭지예산 개인들만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LNF 이 기사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때 잊어먹으면 안 돼 이런 거를.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표 주가 나오고 난리 연병 부르스 쳤잖아요. 이때 이거 목표 주가 42만원 나온 거 아직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때 팔으라고 했다가 안티들 많이 나왔었잖아. 안티들이 많이 나와서 댓글을 막 쓰고 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뭐 계속 올라가고 뭐 2차전지가 어쩌고저쩌고 뭐 네. 뭐 나는 2차전지에 몰빵할 거라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언제 떨어지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었지. 네. 그래 이 부자 녀석이 그랬지. 2차전지 언제 떨어져요? 지금 기다려. 떨어질 거야. 네. 예 들어가세요. 저런 뉴스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왜 그런 희망을 줍니까?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제 팔 때가 됐어. 나는 팔 때가 됐으니까 좋은 뉴스 놔주고 그 다음에 내가 팔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동안 이거 뭐 좋아. 많이 먹었어. 근데 내가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빠꾸미들이 있는 뭐 기관한테 가가지고 야 니가 좀 사줄래? 미쳤냐?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만한 게 누구요? 개인들이잖아요. 좋은 뉴스 하나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 척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여기 리포트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 쫙 들어가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이때 네 10% 넘게 올랐죠. 더 올라가지. 이거 보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떨어질 때마다 싸다고 생각하지. 그러다 이쯤 오면 살짝 의문이 들어. 아 진짜 싼 거 맞아? 그런데 쫙 올라가요. 그럼 또 미치는 거야.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죽이지. 여기서도. 이렇게 물량을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계속 줄여나가면서 뭘 하느냐. 공매도를 준비하지. 공매도를 차 위에다 깔아놓고서 끝에서 한 방 빵 때려버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대피소라고 했던가? 대피소? 네. 개미 대피소. 왜 안 빠졌다 이거야? 안 빠졌다 이거야. 그거 다 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야 이런 주가가 1년 동안 얼마나 빠졌어요? 그렇게 엄청난 장에서 주가가 이런 장에서도 잘 버티잖아. 역시 2차전지야. 그러면서 역시 테슬라야.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가 고점대에서 사지 마세요 했던 것들 뭐 카카오도 있었지 네이버도 있었지. 네? 이 죽는 것들은 다 죽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잖아.
뭐 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먼저였겠죠. CGN 이런 것도 뭐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박수치고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뭐 1% 올랐어, 아우 좋아라, 뭐 끝났어. 끝난 거요. 뭐 알테오젠 이런 거, 네, 다 끝난 거요. 엊그저께 뭐 요만큼 좀 올라가니까 와우 뭐 10% 올라가니까 막 박수 쳐요? 아니야, 금방 내려와.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몇 년 보고 투자하.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있지 않았어요? 뭐 2차전지 얼마 엄청나게 추천했다며. 예? 추천 엄청 나왔다면서요. 그때가 언제였어? 뭐 12월 달이었어? 뭐 하여튼 뭐 사지 마. 몇 년 보고 투자하라고요?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요. 10년 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10년 후에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요? 58,000원입니다. 10년 후에는 삼성전자가 10만원대 한번 볼 것 같은 생각인데 안 사실 거예요? 두 배인데. 두 배인데요. 왜 안 사요? 하이닉스 나 20만원 갈 걸 생각해요. 10년 후에. 지금 8만원인데. 근데 안 사죠. 왜 안 사요? 그건 떨어져 있다 이거지. 그 내가 손해봤다 이거지.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삼성전자를 내가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했는데 자식한테 물려준 거 다시 뺏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2차전지 들어가신 분들 아닙니까? 1년도 못 버티는데 무슨 10년을 보고 몇 년을 보고 투자해. 그거 몰라. 못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돼. 어느 정도. 헬스케어 원격 의료주는요,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2023년에 뭐 기대하기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게 나와줘야죠.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원격 의료. 그래서 한때 그 테마 있었지. 근데 바로 안 돼요. 아시지만 이게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어야지만이 그때 되면 주가가 많이 뛰어요. 처음에 딱 터져 나올 때가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잘 안 올라요. 그 다음부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버셔야 돼요. 근데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때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딱 봤더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어. 뭐 차트 보는 거 되게 쉽잖아요.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바로 직전 저점을 찍어봐요. 몇 배 올랐니?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10배 이상 올라갔어? 10배도 아니지 뭐. 근데 한 200~300% 정도 올라간 거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책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못 갑니다. 끝났어요. 이 얘기는 제가 저기서 해드렸을걸? 위메이드에서. 그때 우리가 1000 몇 프로 나올 때 NFT고 뭐고 다 좋은데 10배 올라갔으면 이제 뒤지는 거다. 응? 이제 뒤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항상 그 꿈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걸 살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가요? 앞으로 되게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살 때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되게 잘 될 거예요. 앞으로 되게 잘 될 거야. 왜냐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언젠간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북한 관련한 주식을 뭐 산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1년 더 됐어요. 2차전지 하지 말라고. 그동안 주가도 안 오르고 뭐 내려가지도 않았겠지만 꿈이 생겨요. 꿈이 생긴다고. 근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 거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이미 다 반영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설거지 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다 드셨습니까? 설거지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막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해주는 거야. 네. 아이고 그럼 제가 다 치워드려야죠. 네, 그럼 못 하려고 그러냔 말이지. 지금 당장은 밥이 먹을 게 없더라도 밥상 차리는 데 가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럼 먹을 거 나오면 난 먹고 나와. 그러면 탁 배부르게 딱 먹으면 어떻게 돼? 배 볼록 나오잖아. 배 볼록 나오면은 누가 또 온다고요. 아이고 다 드셨습니까? 설거지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런 사람 온다고요. 그러면 그래 자네가 좀
수고 좀 하게. 그리고 여러분 빠져나오면 되잖아. 위메이드를 여기서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지. 아이고 그렇게 사고 싶어요? 그럼 내 거 좀 줄게. 그럼 내 거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물량 없었는데 네. 사고 싶었는데 내 거 가져가요. 난 다 먹었어. 난 갈게. 네. 먹고 좀 치워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밑에서 사. 그래서 버티세요. 중요한 거 수익을 깔고 가라 그랬습니다. 수익을 깔고 가야 돼. 내가 플러스 10%면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티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익이잖아. 네. 수익이잖아. 뭐 문제 있어요? 근데 금융주 배당락 바로 회복되는 건 너무 빨라요. 네. 보통 2, 3개월 걸리는데 지금 정책이 붙어가지고 너무 빠르게 움직인 거요. 그런 건 약간 경계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도 회복되니까 좋은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9만원에 사가지고 이게 10만원, 12만원 됐으면 아마 안 팔았을 거라고. 10만원이고 12만원이고 딱 유지돼가지고 1년 내내 유지됐어. 그러면 아마 안 팔았을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뭐 이 생각 했을 거라고. 근데 왜 9만원 샀는데 6만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정식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6만원 되니까 에라이 못하게 먹겠다. 이건 아니다. 그럼 팔아먹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손해가 나오면 JUNGSHIKSHIN 님 슈퍼채팅 손해가 만원 나오면 감사합니다. 못 버틴단 말이에요. 성투방 화이팅입니다.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내가 세워놨던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서 물렸을 때는 물타기가 답이 없다고 그랬죠. 왜? 물타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니까. 응? 상승을 해야 되니까.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물타기 하려면. 근데 안 올라가죠. 올라갈 때가 안 나오잖아. 그럼 물타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안 돼요. 밑에서 있는 것들은 어떠한 영향을 통해서 시장이 애매할 때는 네, 시장이 뭐 괜찮을 때는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절대 안 빠져요. 수익이 안 나는 한이 있더라도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내려갈 수 있겠지. 내려가면 저평가라고 했죠. 그러면 돌아설 때는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럼 일단 물타기가 가능해요. 또 짧아. 위에서 내려온 건 한참 끝도 없어. 아직도 끝이 안 났어.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은 돌아선다고요. 빨리 돌아서요. 바닥이 잡히면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 지금 같은 때잖아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춰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수간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가 있어. 수익 날 때까지요. 그럼 자식에게 물려줘도 돼요. 정말 자신이 있으면요. 2차전지 배터리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왜? 앞으로 세계 시장은 2차전지 시대가 올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 확실하죠? 전기차 시대가 올 겁니다. 언제? 앞으로 10년 안에 뭐 온 세상 천지가 전기차로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왜? 지금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오고 있죠.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오고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유통년? 내구 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좀 아껴 타면 20년 끄떡 없어요. 10년은 기본으로 탑니다. 그럼 10년 안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반반 정도 될 수 있어요. 뭐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데 자동차 시장을 다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성장할 거예요. 언제? 시장에 30% 이상 전기차가 장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얘가 뭐 할까? 가만히 있기만 할까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연병 난리를 치겠죠. 왜? 생각해봐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래요. 근데 지금 올라왔어.
근데 이게 5년 후에 만약에 5년 후에 성장할 거래. 그럼 이미 올라와서 반영을 해놨어요. 그럼 이 5년 후에 다시 이 가격이 오면 되는데 얘들이 이걸 가만 놔둬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둬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일단 팔고 밑에 다시 사자. 성장할 거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팔고 밑에서 다시 사가지고 또 올려서 그 다음에 정고점 넘겨버리면 되잖아.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못 기다려.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건들 거야. 삼성전자도 지금 그 많던 개인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못 기다린다고. 이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죠.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다 떨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슬금슬금 사기 시작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 계속 안 좋다 그러는데 뭐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반도체 뭐가 안 좋아요? 핸드폰을 안 사요, 많이? 핸드폰 요즘에 아껴 쓰이는 것 같긴 하더라. 노트북 안 사요? 컴퓨터 안 사요? 여러분들이 뭐 사는 전자제품 전부 다 반도체 들어가는 건데? 뭐가 안 좋은 거지? 사람들이 소비 안 하는 거예요? 소비 안 해요? 소비 뭐 안 해? 엄청 많이 하던데? 그냥 내가 뭐 어려운 경제서적이나 뭐 신문을 막 그냥 뭐 분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볼 거 아니라 그냥 옆에 봐봐. 그냥 옆에 봐봐요. 전기차 사는 사람 많아요? 물론 전기차 사는 사람 요즘에 옛날보다 많아요. 네. 그렇진 않아. 삼전 실적은 나쁘게 나오겠죠. 네. 근데 나쁘게 나올 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자, 실적이 나올 때는 이 생각해봐요. 내일 삼전이 실적 발표를 아침에 바로 할 거예요. 실적이 나빠. 응? 나빠. 나쁜 거를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워낙 떠들어댔어야지. 삼전 실적 개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쁘다고 나오잖아. 네. 최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최악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나쁘게 나왔어요. 나쁘게 나왔구나.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요.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대박. 그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막 좋다고 막 그래가 주가 막 올랐어요. 실적 발표 딱 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 선반영이란 거지. 조금만 나쁘게 나오면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이 갑자기 재료가 터졌을 때 빵 튀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변화 없이 움직인 거고, 반영이 돼버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충격 없습니다. 무중 받은 건 똑같이 팔면 됩니다. 무중은 주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파시면 돼요. 근데 무상증자 받은 거를 팔게 되시면 그게 수량은 늘어나도 투자금이 반으로 깎여서 오기 때문에, 네, 수량을 맞추려고 주식을 팔면은 애매할걸? 네, 그걸 계산 잘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파시면 돼요. 무상증자 받는 거는 주식으로 상장돼서 들어옵니다. 네, 주식수가 2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5,000원에 샀는데 무상증자 한다고 주가 막 올라와서 10,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권리락하면 이제 50% 까이잖아요. 그래서 5,000원이야. 그럼 이거 싹 팔아버려도 돼요. 왜냐면 나한테 남은 건 5,000원 있잖아요. 5,000원에 내 주식만큼 똑같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팔아버리고 요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됩니다. 이거 공짜 종목 되는 거죠. 아무튼 뭐 100% 올라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냥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거나 뭐 계좌를 회복하거나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종목수 많이 늘리지 마시고 감당 안 되는 거 자꾸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수를 늘려도 좋아. 그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에겐 쥐약입니다. 그냥 이름 벌려놨는데 처리를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지금 뭐 1에서 5까지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20가지의 일을 벌려놓고서 그거를 납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소화가 안 된다고. 돈이 있으면 계속 사주면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계속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물려버리게 돼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꽉 들고 있어요. 그냥 딱 꽉 들고 있다가 내가 살 만한 종목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가진 종목을 일단은 거기서 멈추라고. 멈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돌보고 먼저 회복시키세요. 옆에 보면 좋아 보이는 종목도 많이 보일 거예요. 막 급등하는 것들 막 생기고 오늘 뭐 상한가 가는 거 막 나오고 막 포인트 막 잡히는 것들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신규 종목은 웬만하면 사지 말고 기다려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2200이에요. 2300도 안 올랐어요? 2300도 안 됐어요. 근데 계단은 잘 올라가고 있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계단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2350이나 2400 근처까지 가는 그 정도 수준일 거 생각해요. 요 정도 때 계좌 상황이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바뀌어요. 계좌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다가 조금 더 푸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텔신라가 지금 수익권이죠? 네. 사도 괜찮아요. 신규 종목은 사셔도 괜찮아. 내가 뭐 주식수가 너무 적다거나 나 꼭 사야 되겠다.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 사면 되지.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신규 종목 갈아타야 된다. 그래야지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텔신라 여기서 샀는데 물렸잖아. 물렸어. 그럼 더 사요. 이거 65,000원에 우리가 샀던 말 그때 특강때 산 거죠? 11월 달에 11월 특강 종목이더라고. 바로 지난 특강이요. 지난 특강 때 종목이 아주 기가 막힌 게 많았더만. 네. CGV도 그렇고, 네, 호텔신라도 그렇고, 아무튼 뭐 많았더라고요. 잘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 보시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8만원 아니야 더 위쪽으로 해보자. 9만원에 물렸다. 9만원에 물렸는데 이제 65,000원 샀어. 그럼 평단가 어떻게 낮춘다고요? 진지게. 이렇게 하면 더 위로 잡아도 되겠는데 10만원에 샀다 이거야. 10만원에 내가 10만원에 샀어. 근데 6만원 65,000원에 샀어. 그럼 평단가 어디로 맞춰줘요? 요정도. 그도 수익이네? 이걸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종목수가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안 늘어났지. 내가 손실 중인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한 만큼 덜어내시고 남아있는 걸 해보면 평단가 낮아지고요. 주식 수준 변하지 않았지. 평단가 내려갔지. 나는 수익 났지. 현금 생겼지.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새 걸 사시든 아니면 다른 쪽에다 더 해주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복구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내 계좌는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금 생기는 거 가지고 신규 종목 사시면 돼. 시장이 급할 게 전혀 없는 게 아직 밑에서 그냥 헤매고 있어요. 근데 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뭐 못 사가지고 안달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가가요 2400, 2500, 2600, 2700 가서 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신규 종목 주식수 늘려가는 거 새로운 종목 사는 거 2700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이 정도까지 가가지고 주가가 쭉 상승하고 있으면은 뭐 3000도 가고 3500도 가고 뭐 그러면 그래도 바닥에 산 거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살아만 있으면 계속 오는 게 기회입니다. 이번 버스 놓치면 뭐 차 끊겨요? 아니지. 버스 지나가면 벤츠가 오는 거고 벤츠 지나가면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가고 뭐 그러는 거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고 저기서 올라가고 뉴스에서 뭐가 급등했네 뭐 어쨌네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걸 사고 싶은 거지. 근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좋은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조금 올라오니까 팔아버려. 팔아버려가지고 딴 종목 들어가지고 와장창 물리죠. 꼭대기에서 하니까. 샀다 팔았다면 뭐 나가요? 수수료 나가지. 여러분 이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나를 믿어. 저를 믿으세요. 아마 해보신 분도 있겠고 아직 지금 감당이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저를 믿으세요. 감당이 안 돼. 응? 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수를 작게 갖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요 생각해서 막 집어넣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2400, 2500대 그때 돼서 매수를 조금 해볼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걸 꼭 바닥에서 살려고만 그렇게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꼭 저점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충분히 그런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게 다. 남들보다 더 싸게 샀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사고 싶고. 아니 괜찮아요. 안전할 때 들어가세요. 호수에 물이 얼었는데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다가 빠지면 나만 죽잖아. 딴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괜찮냐? 그러면 그때 가면 돼. 네. 바이오는 바이오. 날 좀 봐요. 개바이오. 제가 또 흥분했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듣고 그렇지 성투사 말 그래 맞아 이제부터는 나 손가락을 묶어버릴 거야. 그래놓고 내일 아침 되면 다 뜯어가지고 그냥 마우스도 클릭하고 있을 거야. 또 다른 방송 들으면 또 솔깃하거든. 오늘도 문자 오니까 뭐 무슨 종목이 30% 올라가네요. 내일 급등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개소리 하고 있던데 그딴 거 듣지 마시고 진짜 올라가면 또 그쪽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진짜 잘 거네. 여러분들 안정을 찾으세요. 안 되겠으면 덮어버려. 보지 말고 나가 놓으세요. 그냥 존중님 늦은 게 아니라 이거는 끝이야. 방송 끝났어요 이제. 다음부터 일찍 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잘못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못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더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빛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싶다면 새로운 거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도닥여 가지고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날에 영광이 그냥 눈부셔. 그 딱 멀리 보면 성투사 보이고 막 그럴 거예요. 제발입니다. 그냥 빠르게 복구하려고 새로운 주식 사가지고 그냥 완전 믹싱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해드려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장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가진 것들 잘 단속해가지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최고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왜 나는 장이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지?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욕심내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시고. 빨리 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다 도착해야지. 사장님이 딱 이제 회식할 때 워크샵 갈 때 딱 누구 먼저 가요? 쫄병 먼저 가가지고 다 잡일 하는 거요. 쓰레기 치우고 그냥 밥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딱 도착해. 사장님이 딱 도착해가지고 어디 밥 먹어볼까? 뭐 달라고 먼저 가가지고 그걸 하냐고. 사장님하고 같이 가 그냥.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다 일도 안 하고 그냥 사장님 옆에서 그냥 딸랑딸랑 하고 있다가 밥 마신 거 얻어먹고 딱 내가 참 이런 거 27살짜리가 이런 사회의 이런 법칙들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주식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좀 하십시다. 천천히. 손실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손실이 났어도 내가 포인트가 잘 되면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비중이만 몰빵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60%다. 그러면 문제야. 그것만 아니면 돼요. 비중이 적당한데 마이너스 60%야 70%야 괜찮습니다. 조금 샀는데 뭐가 문제야. 돌아설 때 더 사면 돼. 시장이 올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잘 참고 기다리세요. 반을 사라고 했잖아. 찔러 대 그냥 찔러요. 그냥 다 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방송 시간이 1시간인데 지금 조금 오버됐습니다. 종목 진단은 안 돼요. 종목 진단은 안 되니까
네, 참고하시고 욕심만 내지 않고 조금만 차분해도 참 잘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네, 안타까운 분들 너무 많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좋다고 그러는 거 일단은 경계해요. 네, 저런 거를 왜 나한테까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지? 난 전생에 뭐였지? 네, 간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장이라서 약간 변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느긋하게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잘 되실 거예요. 네.